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형배 등 이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저기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가 분석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참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걱정이 큰데요. 이 사법 쿠데타 하나씩 분석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있는 문영배라는 자가, 네, 그리고 이미선이라는 자가 네,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은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 네,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볼 때 6.25에 이은 한반도 적화용, 그때는 전쟁이지만 네, 이번에는 법조계를 동원한 사법 쿠데타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씩 그래서 분석해 주시죠. 네, 예, 가운데 첫 번째 화면에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특수 공작기인데, 네, 이게 이란이라든지 뭐 리비아라든지 이럴 때에 네, 아주 중요한 작전에 쓰이는 미국의 특수 공작기가 네. 이번에 비상계엄 직후에 한국에 전개가 됐다는 거죠. 아, 이게 간단치 않은 거죠. 네, 네네. 그런데 그 오늘자 VOA, 그러니까 네. 미국의 소리 뉴스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뉴스투데이, 거기 이제 VOA 뉴스인데, 네, 중국인이 미군 시설 정찰한 거, 이거는 미국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화면이 아주 이상한 화면이 한 개 있습니다. 네. 뭡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이 이 문제의 문영배입니다. 문제의 문영배. 문제의 문영배. 예, 이게 뭐 형배인지 무슨 행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자가 왜 헌법재판관이 네, AWEB이라고 하는 그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참여를 하냐? 그게요. 예. 이건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 A앱이 근데 또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부정선거와 또 카르텔 연결돼 있는 데라고 의심은 되는데 아닙니까? A앱이. 예,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라크 총선, 네, 그리고 콩고에 막 그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했던 네. 그 콩고 대선, 그리고 얼마 전에 탄핵 당일날, 그날 우리나라 방한했던 키르기스탄, 네. 이게 전부 다 AWEB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AWEB에 탄핵의 그 키를 쥐고 있는 문영배라는 자가 예. 왜 여기에 출장까지 가면서 참여를 2번씩이나 했느냐. 그러게요. 예, 예. 예, 이거 심각하다는 건데, 네. 요 다음 장을 먼저 이제 보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최고 첫 번째 왼쪽에 나오는 이게 놀라운 이 사실이에요. 네, 뭡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네. 2023년 4월 18일에 네. 이제 보도된 건데, 그러니까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5년 4월 17일 날 네. 조선 공산당이 창당됐다는 거죠. 네. 그럼 올해로 보면 조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23년에 기념행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조선공산당 창당 기념행사를 버젓이하고 네. 그것을 또 표지석까지 세웁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라고 이름을 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이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아가지고 네. 그
대통령 지위 잃어버린 것이 이 탄핵 조선공산당 창당의 3주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17일이 되면 이 공산당 창당 10주년이 되는데 네. 이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10주년입니까? 100주년입니까? 100주년. 예, 예. 100주년 4월 17일인데 올해 예.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되고 3주 뒤에 조선공산당 창당이 된 걸로 보면 이놈들이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3주 앞이면은 3월 말이잖아요. 네. 이놈들이 계속 지금 탄핵을 3월에 끝내겠다고 호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또 날짜 맞추는 거네. 공산당들이 이런 날짜 맞추기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문영배 이자하고 네. 이위선하고 이자가 문재인이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자들이 4월 18일에 임기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날짜들이 다 겹쳐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애초에 문재인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네. 뒤에는 물론 중국이 있죠. 네, 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양정철이가 나오네요. 예, 예, 양정철. 예. 우리가 이런 날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묘한 겁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또 다른 것을 해요. 거기 2025년 1월 7일 아닙니까? 네. 1월 7일에 미국 국방부에서 텐센트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재명이가 중국 기자단하고 거기 신라사 통신, 네. 인민망 요거하고 비밀 회동을 간다는 거죠. 마포에서 비밀 회동한 거죠. 예. 예, 1월 7일에 텐센트가 군사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다음 날에 갑자기 이재명이가 중국 신화통신하고 인민망하고 비밀 회동한다. 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뭐 긴급 회동할 필요성이 있었겠군요. 이것들이. 예. 네, 그것을 다음에 보시면 다음 네. 장 보시죠. 다음 장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나타날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카카오 계엄령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예, 더불어당 이놈들이 따블당이 카카오 계엄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한 거하고 앞에서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중의 소리 네. 여기에서 보도한 거 이재명이가 9월 22일 날 2011년 9월 22일에 중국 선양을 방문했고 네. 이자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인민망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의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네. 인민망의 한글판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죠. 야,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가운데 보시면 요걸 정확하게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2019년 7월 11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4.15 선거. 4.15 부정선거를 몇 달 앞두고 네, 7개월 앞두고 양정철이가 텐센트를 방문하죠. 텐센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중국 공산당의 당 교육원 네. 여기를 방문해서 정책 협약을 맺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협약 맺은 다음 날 또 양정철이가 텐센트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아하. 예, 예. 텐센트를 방문하고 실제로 우리는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계엄령이다 이거. 네.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질병 방역을 하면서 그때 막
어마어마한 코로나 계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계엄령, 그게 계엄령이죠. 그래 놓고서는 양정철이는 중국에 가서 협약을 하고 몇 달 후에는 그 전에 그리고서는 몇 달 후에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양정철이가 당교하고 협약을 맺고 그 다음 날 텐센트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양정철이가 돌아오자마자 네. 코로나 계엄령의 실질적인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 바로 직후에 네. 베이징에 가서 한중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다 흐름이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한 개만 더 보시죠. 네네. 그 왼쪽에 보시면 텐센트 국내 IT 기업 지분 보유 현황. 요걸 아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카카오에 6.4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텐센트에서. 네. 넷마블은 17.55. 거기 4시 33분 우선주 전환할 때 20%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국 카카오은행 3.94%를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5.63%. 다 장악했구만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카카오 실질적으로 텐센트가 지배력이 상당하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헌재 소장 이제 문형배가 예. 나오네요. 네, 이제 문영배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지금 문영배를 보면 왜 A웹 행사에 2번씩이나 참여하냐.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A웹에 대해서 부정선거 거점을 지목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운데 보면 거기 외국인 입국자 생활시설로 선관 연수원이 활용이 됐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수원이 이게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이 외국인 입국자에게 생활시설로 공개가 되면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거기 누가 갔는지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AWeb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나대선이 작년 12월 7일 네. 그러니까 계엄 4일 뒤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몇 번 동안 안 되던 것이 비상계엄 끝나고 4일 비상계엄 선포한 지 4일 만에 치러진 가나 대선에서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엄이 없었고 계엄 만약에 선관연수원에서 공작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이게 정권 교체 안 이루어졌다. 야, 뒤집어졌다 이제 부정선거가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 무엇을 감추려 선관위원들이 A외 간판을 없앴을까? 네. 이게 이상하죠. 선관위 건물에 그 선거 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위에 거는 지금 A웹 간판 있잖아요. 네. 요게 23년도에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왜 이게 없었는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가운데 사진이 여러 사람이 있는 사진 보이죠? 네. 거기 가운데 있는 인간이 박주민입니다. 아, 박주민이죠. 이거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양옆에 있는 그게 실제로 4.15 총선에서 네. 대표 사무원으로 일을 한 추모 씨하고 최모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사들하고 지금 나랑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네. 박주민이가. 박주민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의 수혜자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국정원에서 밝힌 건데 중국의 홍보업체가 국내의 위장 언론 사이트를 38개를 개설한 것이 2023년도 11월 달에 이게 네. 드러났는데 네. 국가정보원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2020년 10월 달에는 이게 중앙선관위하고 A하고 부정선거 연루되었다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네. 전자신문에서는 무려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중국 웹사이트가
78군데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0여 개 넘는 위장 사이트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위장 사이트를 하게 되면 뭐까지 가능하냐. 이런 위장 사이트들이 연계해가지고서 이 조작성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내 네. 이런 거는 언론사가 해야 이게 여론조사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체포된 인간들이 네. 그 여론조작에도 간정화됐다. 네. 근데 이 인간들이 사라지면서 또 여론 데이터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네. 다음 장을 페이지로. 보시죠. 네. 박근혜 사기 탄핵 앞장선 김제동을 선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문영배가 트위터에 요거를 했는데 지금 싹 없앴지 않습니까? 네. 트위터 계정 없앴잖아요. 근데 계정을 없애기 전에 이게 박제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예. 문영배가 뭐라 했냐? 트위트 초보라면 당연히 이회수 선생, 김제동 선생을 팔로잉 하셔야죠. 이랬어요. 이게 헌법재판관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이게 2010년도의 트위터거든요. 그러게요. 네. 2010년도에 그때부터 김제동을 추종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가 김제동을 당연히 팔로잉 하셔야죠. 그런데 이 김제동이라는 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발언한 거 그 제일 밑에 보면 여기에서 네. 그것이 헌법 제34조 재판 이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 네. 지금 왜 내란이 중요하냐면 내란이라는 발언이 중요하냐면 문영배가 결국에는 내란죄에 대한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저것들이 탄핵 심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김제동이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내란 얘기를. 네. 그러면 제가 김제동식으로 문영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선생으로 섬기는 김제동식의 충고를 하자면 20, 30대 그리고 그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게 내란이다. 예. 그래서 당신이 바로 내란의 주모자다. 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찬양자 김제동. 아니요. 이게 바로 앞에 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박수영 의원이 한 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박수영 의원이 아주 중요한 거를 찾아냈어요. 문영배가 네. 유엔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찾아가지고 뭐라 했느냐. 16개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유엔군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통일한다는 말은 저놈들이 말하는 통일하고 다르고 이게 북진 통일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심각한 역사 왜곡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문영배가 지금 헌법재판관의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김정은 찬양자 김대동. 네. 김제동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게 그 김제동이 진행했던 그 방송에 딱 나온 거예요. 네. 그 김수훈이라는 자가 그 공산당이 좋아요. 그냥 이 방송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이 존경스럽다. 김정은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를 김제동이가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네. 방송에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이거 내보낸 거죠. KBS의 이런 오늘 밤 김제동이죠. 예. 네네네. 그런 이런 자를 어떻게 선생으로 이렇게 트위터하면 팔로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네. 다음 심판할 보시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정치인 네. 구금 의심초 합숙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네. 정치인 구금한다고 이거 얼티당토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CCTV가 공개됐는데 요 부분은
윤 대통령 변호인도 폭탄 발언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자들이 범인이다. 네. 그래서 개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곧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선관위에 있었던 중국 간접단 이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미국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반드시 각하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거기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아주 중요한 단독 기사를 냈지 않습니까? 예. 블랙 옵스팀의 작품이다 이거는. 네. 그래 하는데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아래쪽에 보면 네. 이게 필리핀에서 체포된 자들이거든요. 네. 중국 간첩. 거기에 중간에 이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저기 하고 까만색 추린이 입고 있는 자 있잖아요. 네. 복면 쓰다시피 복면을 쓰고 한 있지 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복면을 씌워 가지고서 체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선거연수원에 왔던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면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들을 보면.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들이 아마 지금 저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중국의 저 정보기관들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바로 이 간첩단 체포와 관련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문영배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네. 예, 뒤에 또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이미선 이는 뭐 아니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잘 분석해 주셨네요. 이런 위험한 자들이 헌법 재판을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김성진 교수 이제 아주 그 학자답게 아주 체크리스트를 딱 파워포인트로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이어진 거 기사에 나온 것들이고요. 네. 아이고, 야, 복면 씌워서 압송한 미국의 블랙옵스팅의 이제 결과가 미국에서 이제 성명이 나올 텐데, 날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서 조율하고 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팩트라는 건 나왔는데, 발표 날짜는 조금 조율되는 모양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